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구체적 사례를 보면서 우리 생활에서 헌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학원 시간표를 보던 선우는 늦은 밤에는 학원 수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왜 그런지 궁금해졌다. 엄마와 선우의 대화를 살펴보고 헌법과 우리 생활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엄마, 학원은 왜 밤늦게까지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다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볼래? 학원이 늦게 끝나면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쉴 수 있는 시간과 잠잘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것 같아요. 헌법은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단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학원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란다. 늦게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권리와 관계가 있군요. 그렇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란다.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학원의 수업 시간을 오전 5시부터 그리고 오후 10시 혹은 11시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법은 그 법의 상위의 법, 그 위의 법인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어긋날 경우에는 수정되거나 폐기된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헌법에 어긋나니까 수정하거나 폐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헌법소원 심판이에요. 이 헌법소원 심판을 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소원 심판을 하면은 이 과연 법이 우리가 정한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이제 결정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예요. 지금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 이유는 헌법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학원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학원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있으니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학원을 열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이 이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헌법은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 시간을 제한하는 법은 합헌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일치한다. 헌법에 따라서 괜찮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다시 말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을 한 거예요.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은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 135쪽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판한다.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생각해보자. 밑에 있는 사례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간다.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려고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금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제도가 청소년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다. 네, 지금 신문기사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무엇인지 조금 명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금지하는 게 무엇이죠? 그렇죠.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을 금지하는 거예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적용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오전 0시, 그러니까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죠. 여러분들이 이 법을 봤을 때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두 가지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지 이 법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국가서 136쪽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찬성 측에서는 어떤 권리를 더 강조할까요? 그렇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겠죠. 자, 그럼 반대 측에서는 어떤 권리를 더 강조할까요? 그렇죠. 청소년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더 강조를 하겠죠. 결국 찬성 측에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아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게임은 개인의 여가 활동이기 때문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나눠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147쪽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입장 모두 다 생각을 해서 147쪽에 적어볼 거예요. 첫 번째, 찬성 측 입장에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했을 때 긍정적 결과, 다시 말해서 좋은 점을 쓰시고요. 부정적 결과에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했을 때 안 좋은 점을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자, 반대측 입장에서는 여기 긍정적 결과에서 셧다운제가 없어지면 좋은 점, 그리고 부정적 결과 셧다운제가 없어지면 안 좋은 점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두 개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대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빈칸에다가 셧다운제를 조금 바꾸거나 아예 바꾼 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아예 바꾼 법이 혹은 조금 바꾼 법이 좋은 점과 나쁜 점, 안 좋은 점, 단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쓴 걸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에 판사가 되어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까닭을 적어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등교 수업하는 날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시행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한번 다음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재판 결과 공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고 중독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의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유권이나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내린 판결과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헌이다. 헌법에 일치하므로 괜찮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이 더 읽어볼게요.
이처럼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 누구나 그에 대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 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된다. 이처럼 헌법은 개인이 가진 인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헌법이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례 중에서 두 번째 사례를 알아봤고요. 이제 139쪽의 마지막 세 번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제시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려고 이름을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다. 단, 범죄를 숨기거나 자신의 의무를 피하려는 등 나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는다. 네, 법원은 땡땡땡 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희귀한 글자여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자 이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출한 개명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땡땡땡 씨가 이름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에서는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개명 신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뉴스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허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땡땡땡 씨가 제출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지만 범죄를 계획하거나 은폐하는 것과 같이 불순한 목적이 있으면 개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허가한 것과 허가하지 않은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죠? 모든 국민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을 받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개명을 할 수 있지만 나쁜 목적이 있거나 비합리적인 이유에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헌법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